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라입니다. 오늘 1월 16일 월요일 국내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S&P가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 9개 국가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하면서 그 여파가 국내 증시에는 악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개인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현물을 매수했지만 외국인 쪽에서 선물을 대거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통해서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결국 코스피 지수는 0.8% 하락하면서 1859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최근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그리고 프로그램 동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오늘 대박플러스에서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고수들의 투자 비법 시간 함께 하시면 선물 매매 동향을 통해 향후 지수의 방향성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니까요. 오늘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오늘은 샘플러스의 유창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잠시 후에 고수들의 투자 비법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창희 전문가의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이 이어집니다. 추세매매 추종자, 한 번의 추세 10단타 안 부럽다. 포지션 분석의 달인, 합성 매매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 파생시장 분석을 통해 주도주를 공략한다. 유창희 전문가의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하는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려야겠죠. 강의 함께 하시다가 분명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생기실 텐데요. 그냥 참지 마시고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그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여러 전문가분들이 친절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답변 달아주시니까요. 궁금한 점 생기시면 이 공간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센티비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잘 맞춰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전문가분의 무료 강의를 함께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 공간을 통해서도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뿐만이 아니라 종목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현명한 투자를 위해 샘플러스 꼭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하는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해봐야겠죠. 오늘 시장 소폭이지만 매수 주체들은 모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선물을 대거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통해서 매물이 출회됐는데요. 결국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 증시 이렇게 프로그램 동향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도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의 프로그램의 동향 어떻게 살펴봐야 할 것인지 해석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도 전문가님의 의견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이 장중에 한 8,000계약 넘게 선물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이시스가 좀 안 좋았었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배웠던 부분, 선물 베이시스가 강세를 유지했다. 그냥 강세가 아니라 최근의 동향 대비 강세를 유지하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 최근의 동향 대비 약세를 유지한다면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할 거라는 걸 배웠었는데 그런 게 또 바로 적용이 됐던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 베이시스가 장중에는 한 0.6이나 0.7, 0.5까지도 빠지면서 지난주에 계속 1.1 이상에서 움직였던 부분보다 훨씬 아래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장중에는 한 2,500억까지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 장 후반에 장 막판에는 선물 베이스가 조금씩 견조세를 보여주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되면서 결국에는 1,8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마감을 했어요. 오늘 일단은 시장이 밀린 이유는 딱 하나죠. 이제 유럽의 이제 특히 프랑스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가 트리플 A에서 이제 더블 A로 이제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고요. 또 이태리라든지 스페인 같은 경우는 2단계 강등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우리가 물론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예상했던 부분이 원래는 1월 말 정도에서 S&P가 이제 신용등급을 좀 결정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일찍 발표를 했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충격을 받았었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시장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장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1.6% 하락을 했거든요. 일본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도 1.6에서 7%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1.6% 하락을 하다가 그래도 한 1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꼬리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상승 조금 높이면서 한 0.8% 하락을 했는데 차트를 좀 보신다 그러면은
오늘 조금 의미 있는 모습이 한번 나왔어요. 21선 부분이 지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840선인데요. 1840선이 지지가 되면서 결국엔 5일선까지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주 목요일 정도죠. 목요일 정도에 방송을 했을 때 1840에서 50 정도가 얼마나 잘 지지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가 일단은 1차적으로 지지에 성공을 했다. 이 부분이 좀 더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도 조금 더 이어진다라면 시장은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외국인 선물 매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 한 8천 개 가까이 매도가 나왔었고 결국엔 종가상으로는 한 7,000원 계약 정도 매도가 한 6,8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조금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안 좋게 마감이 되는데 그래도 이따가 우리가 또 배울 것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미결제 약중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미결제 약중이 줄어들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온 거라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외국인 선물 매도만 가지고 오늘 하루 매도 나온 것만 가지고는 시장을 좀 아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오늘 매도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혹은 내일 모레 외국인 선물이 약간 한 3천 계약에서 4천 계약 정도 이상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미결제 증감을 통해서 강력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와 동시에 선물 베이시스라든지 미결제가 계속 확대를 보여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이 오늘 같은 경우 약세를 보였습니다. 선물 베이시스가 약세를 보였고 종가상으로도 0.7에서 마감을 했고요. 선물 미결제 약정도 1600계약 정도 감소를 하면서 마감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이어져서 올라가는지를 상승세로 전환이 되는지 그렇다면 시장은 단기 눌림목 조정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조금 보신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삼각수렴의 거의 끝자락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언제든지 위아래가 크게 열려 있어요. 크게 열려 있는데 우리가 오늘 조금 팁을 하나 그리자면은 외국인 선물을 보시면 1월 3일부터죠. 매매 동향을 지금 좀 보신다 그러면 1월 3일에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가 지금 한 약 10,000계약 정도가 매도세가 유입이 된 적이 있습니다. 매수가 1월 3일 정도 보신다 그러면은 선물이 10,000계약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1월 6일이라든지 1월 9일에 보시면은 7,000계약에서 5,000계약 정도가 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다시 1월 10일에 한 9,000계약 매수가 들어왔었고 오늘은 6,6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을 살펴본다라면은 이 지수를 선물 차트로 보신다 그러면은 60분봉 차트인데요. 다른 거 다 빼고 여기서 보신다라면 1월 3일부터 지금까지 지수의 위치를 보신다면 약 245서부터 243 사이라는 거죠. 이 사이가 만약에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면은 외국인이 약 10,000계약 가까이 선물을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추가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반대로 이 자리가 강하게 무너진다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10,000계약 가까이 한 9,000계약이나 8,000계약 혹은 7,000계약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하방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들이 투기적 세력이 시장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하루에 한 3천억에서 많게는 한 6천억까지 매도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즉 웹도둑 장세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영원히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1월 3일부터 오늘까지라면 약 2주 정도 실거래일은 열흘 정도 이러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세가 발생할 수 있다. 추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삼각수렴의 끝자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다라면은 잘해서 올라간다라면 약 2,000포인트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안 좋은 얘기지만 1,700이나 혹은 그보다 더 아래 1,600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번 주에 앞에서 제가 세 가지 종합주가 지수가 오늘은 1,840을 지지했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도 1,840을 잘 지지를 하는지, 두 번째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얼마나 강하게 유입이 되는지, 세 번째 선물 베이시스라든지 선물 미결제 약정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세로 보인다면은 시장은 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와 반대의 모습,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더 이어지고 종합주가 지수가 오늘은
21선인 1840이 지지가 됐지만 이 자리가 지지가 안 된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물대, 즉 매물대가 쌓이고 이동평균선이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이 하방으로 크게 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때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그와 동시에 외국인이 선물을 지금 245에서 243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하고 매수를 좀 번갈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여기서가 제가 조금 전략을 하나 잡아드린다면 우측 여백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잡아드릴게요. 만약에 시장이 지금 이제 깼다가 이 자리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올라오는 거라면 지금 245 부분이 단기적으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단은 아침에 떠서 출발하더라도 245나 246 정도가 저항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자리가 저항이 된다면 조금 단기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강하게 그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은 돌파가 됐을 때는 또 반대로 그 자리가 눌렸을 때는 매수 포인트입니다. 매수 포인트. 즉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가 245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처럼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온다라면은 일단 그 자리는 저항으로 놓고 매도로 게임을 한번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 거기가 돌파가 되고 눌린다라면 그 자리는 지지가 될 수 있다. 즉 245를 중심으로 매도 공방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외국인이 그 위치에서 선물을 매수세를 보여주는지 아니면 매도세를 보여주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주는 옵션 만기가 지났어요. 지난주 옵션 만기가 지났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혹은 이번 달 1월물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도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모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나 매수가 나왔을 때 선물 미결제 약정을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오늘 교육을 할 거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연동을 해서 오늘 배운 것을 참고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 강의에서도 살펴봤었고 오늘 대응 전략을 통해서도 살펴봤듯이 선물 베이시스와 미결제 약정의 동향을 잘 파악하면 앞으로 지수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 배워봤는데요. 자, 오늘 강의에서는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론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실전에서 선물 미결제 약정의 동향을 통해서 앞으로 지수의 방향성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 것인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베이시스라는 걸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고 선물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약간 맛을 보고 마감을 좀 했었는데요.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선물 현재가를 보신다 그러면은 앞에 여기 표시된 게 3월물이랑 당월물, 3월물이라는 거 표시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지수가 그걸 표시해 준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빨간색 베이시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마스터 하셨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배워야 될 부분 이 미결제 약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미결제 약정을 보긴 봅니다. 보긴 보는데 얘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많이 본다? 여기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개인이 샀는지 팔았는지 외국인이 샀는지 팔았는지 기관이 샀는지 팔았는지 즉 매매 주체를 주로 본다는 거죠. 매매 주체를 주로 보고서는 그리고 나서 미결제는 잘 안 보다 보니까 약간 속임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매 주체하고 미결제하고 같이 연관해서 봐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라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그냥 매매 동향만 본 겁니다. 매매 동향만 보신다 그러면은 개인이 선물을 3,000계약을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선물을 3,000계약을 매수를 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외국인이 그래도 손실보다는 수익이 날 확률이 높으니까 외국인을 따라서 매매를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외국인 선물 3,000계약을 샀으니까 상승에 배팅을 해서 주식을 사거나 선물을 매수하거나 콜옵션을 매수하거나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개인이 그 밑에서는 3,000계약을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3,000계약을 매도를 한다라면은 외국인이 시장을 안 좋게 보는구나.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약간 하락에다 배팅을 한다는 것이죠. 혹은 개인하고 기관하고 어떤 힘겨루기가 발생을 했을 때 외국인은 가운데서 놀고 있고 개인하고 기관하고 힘겨루기가 발생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분이 아니라 기관의 매매 동향을 따라서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배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이러한 매매 동향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을 예측해서 시장의 매매 전략을 짤 수 있지만 여기에는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결제 약정이 무엇이냐, 선물 미결제 약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본다라면, 선물 미결제 약정이란 무엇이냐면 결제가 되지 않은 선물의 약정입니다. 거래입니다. 거래. 선물의 거래, 잘 안 보이죠? 검정색이라서. 거래 계약수예요. 계약수입니다. 거래 계약수입니다. 거래 계약. 계약인데요. 즉 결제가 되지 않았다. 즉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누군가는 매도를 했는데 이게 누군가는 수익을 봤을 거고 누군가는 손실을 봤다. 그런데 이 부분이 청산이 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거나 계속 수익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이 미결제 약정, 청산이 되지 않은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보신다라면은 자, 아까 같은 경우하고 다른 점이죠.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지수 방향성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지수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똑같은 매매 동향만 가지고 이게 미결제 약정을 통해서 청산인지 아니면 신규인지를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이죠. 자, 보신다라면은 3,000계약 외 개인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3,000계약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결제 약정이 플러스 3,000계약이면은 이건 무엇입니까? 신규죠. 신규로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빠질 것 같으니까 선물을 매도한 것이고 외국인은 시장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선물을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미결제 약정이 플러스가 났다는 얘기는. 그리고 개인이 그 다음에 3,000계약을 사고 외국인이 3,000계약을 팔았다. 그런데 만약에 미결제 약정이 마이너스 3,000계약이라면 이것은 무엇이다? 청산이라는 것이 청산. 즉 이미 앞에서 개인이 매도했던 부분은 매수로 환매를 하고 외국인이 매수했던 부분을 매도로 환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결제 약정이 그런 동일한 수량만큼 줄었다는 것이죠. 줄기 때문에 이거는 청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산이라고 하고 반대로 그 다음에 개인이 3,000계약을 매도를 했고 기간이 3,000계약을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미결제가 3,000계약이 줄었다. 3,000계약이 줄었다면 이것도 역시 청산인 거죠. 청산인 거다. 즉 여기서 우리가 일반 투자자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단순하게 미결제 약정이 플러스 3,000계약이면은 빨간색만 보고 좋은 줄 아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3,000계약이면 파란색만 보고 나쁜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으니까 이걸 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결제 약정이 마이너스 3,000계약이니까 이걸 팔았다고 생각하는데 미결제 약정은 전혀 매수나 매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매수나 혹은 매도하고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고 이것이 신규인지 아니면 청산인지만 표시를 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특히 선물 옵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미결제 약정이 마이너스 플러스 3,000계약이면은 매수네? 마이너스 3,000계약이면 매도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단순하게 청산이 된 거다, 청산이 되지 않은 거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혀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네 번째도 보신다 그러면 개인이 1,000계약을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3,500계약을 매수를 하고 기간이 2,500계약을 매도했는데 플러스 3,000계약이면 플러스 3,000계약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신규가 3,000계약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거래가 된 건 몇 계약이에요? 3,500계약이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앞에서 뭐예요? 거래가 이루어진 것만큼 미결제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거죠. 지금은 뭡니까? 거래가 이루어진 것보다 적게 미결제가 늘어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3,500계약 중에서 실질적으로 신규는 3,000계약이고 나머지 500계약은 그냥 신규가 아니라는 거죠. 신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미결제 약정 수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매매 동향, 주체 세력의 매매 수량하고 미결제 약정하고 같이 계산을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를 또 보신다 그러면은 선물이 1,000계약 매수했고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러면 3,000계약 매수기 때문에 신규가 들어온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해드린다는 것이죠.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자, 1,000계약 매도가 나왔고 3,500계약 매수가 들어왔고 2,500계약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간 쪽에서. 그런데 미결제가 2,000계약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자, 2,000계약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 거래가 된 건 3,500계약입니다. 3,500계약이 총 거래가 됐지만
여기서 청산이 된 거는 2,500계약이고 신규로 들어온 건 500계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덧셈 뺐으면 잘 하시면 돼요. 덧셈이 마이너스 2,500개 더하기 500개니까 그건 마이너스 2,000개라는 거죠. 즉 2,000개가 청산이 되고 500계약은 어떻게 됐다? 청산이 된 게 아니다. 즉 1,000계약이 여기서 비잖아요. 3,500계약이고 여기서 2,000계약이니까 약 1,500계약이 비는데 거기서 비는 이유는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즉 신규하고 혹은 청산하고 같이 합산이 되다 보니까 계약수가 틀리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표시가 되는 건, 우리가 시장에 표시가 되는 거는 교과서처럼 요 앞에 동일한 수량만큼 동일하게 미결제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매매가 된 수량보다도 덜 늘어나거나 덜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그 중에서 청산 물량이 있고 신규 물량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합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미결제 약정이 달라지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이 단순한 이러한 부분을 계산을 조금 빨리빨리 못 하시다 보니까 좀 혼돈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빨리 한 몇 번, 한 달이나 한 2주 이상 꾸준히 계산을 하시다 보면은 바로바로 실시간을 캐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면 된다는 것이죠. 즉 선물 미결제 약정이란 무엇이다? 결제되지 않은 선물의 계약이고요. 그러한 부분이 통해서 신규인지 청산인지를 표시해 주는 것이다. 단순하게 신규로 들어온 것인지 청산이 된 것인지를 표시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아니 그래 미결제 약정이 신규로 들어왔는지 청산으로 들어온 건지 표시를 해주는 거라면 그게 왜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중요하냐면은 자 여기서 신규로 들어왔을 때 뭡니까? 신규로 들어왔을 때는 내가 누군가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외국인이 됐든 개인 투자자가 됐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진입을 한 거죠. 진입을 했는데 진입을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빠져나갔을 때 청산이 되었을 때 수익이 났느냐 손실이 났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신규로 들어왔다 청산 물량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청산이 되었을 때 수익이 났느냐 손실이 났느냐 반대로 이게 신규로 들어왔을 때도 추격 매수냐 아니면은 매집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다음 그림을 통해서 보신다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까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아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미결제 약정이랑 넣지 않았었잖아요. 처음 그림에서 미결제 약정 넣지 않았지만 지금은 여기다가 이제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를 표시를 해줬습니다. 표시를 해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빨간색 플러스 3천 계약이라는 얘기는 신규로 들어온 거고 반대로 마이너스 3천 계약이라는 건 청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거를 통해서 지수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예측해 보자는 거죠. 다시 한번 예측해 보자면 지금 보시면은 개인이 마이너스 3천 계약 선물을 했고요. 외국인이 플러스 3천 계약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결제가 3천 계약이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쉽게 제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혹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응한다고 해도 개인이 주식을 사거나 개인이 선물을 사면은 개인이 찝찝하죠. 같은 개인들끼리인데도 왜 개인이 주식을 살까? 안 샀으면 좋겠는데 나만 샀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십니다. 왜? 개인이 어느 한쪽에 몰리게 되면 수익보다는 손실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싫어하고 외국인을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외국인이 지금 선물을 3천 계약을 사고 있으니까 그래 땡큐 외국인이 선물 3천 계약 사고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 따라갈래. 당신들을 따라가서 수익을 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상승에다가 배팅을 할 수 있습니다. 상승에다가 배팅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개인이 3천 계약을 샀고 외국인이 3천 계약을 매도를 했을 때입니다. 매도를 했는데 미결제가 만약에 3천 계약에 빠지고 있다. 3천 계약에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매수했던 부분을 여기서 청산을 하고 있구나. 청산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다? 시장이 밀려고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관망, 중립에 놓으려고 일단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힘들 것 같지만 그렇다고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립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까 같은 또 그 밑에 보신다면은 개인 투자자가 3천 계약을 매도를 하고 기관이 반대로 3천 계약 매수를 했을 때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개인 투자자는 우리가 다 싫어하잖아요. 개인보다는 외국인, 개인보다는 기관. 그래서 기관이 뭡니까? 3천 계약을 매수하고 있으니까 기관을 따라서 미결제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상승에다 배팅을 해야겠다 라고 전략을 짤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기관이 3천 계약 매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여기서는 하락에다 배팅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 뭡니까? 미결제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무리하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에 놓고서는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확인을 하고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있듯이 뭐냐? 즉 주요 매매 주체를 통해서 주요 매매 주체의 매매 동향에 앞서서 무엇을 봐야 된다? 선물 미결제 약정의 변화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돼지꼬리 땡냥 하면서 여러분들이 밑줄을 쫙 그어놓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물 매매 주체의 매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된다? 선물 미결제 약정의 변화를 보고 그 변화를 봐서 신규인지 아니면 청산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시장에 진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약 6천 계약 매도를 했지만 미결제가 감소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결제가 약 1,500계약 정도 감소를 했는데 시장이 미결제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미결제가 감소를 하면서 외국인 선물을 매도를 한 거라서 아직까지는 매우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외국인들이 중립에 놓고 있다는 것이죠. 중립에 놓고 있는 것이지 시장을 밀기 위해서 선물 매도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틀 정도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요 미결제 약정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요걸 가지고 진행을 해보자면은 미결제 약정에 이제 변화가 발생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신다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늘어나고 3천 계약이 늘어나고 3천 계약이 줄어들고 또 3천 계약이 늘어나고 3천 계약이 줄어들고 하면서 계속 동일한 수량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모습 가장 교과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시장에서는 늘어나는 추세가 있고 또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 또 늘어나지 않는 구간이 또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또 그럴 때는 미결제 약정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심화 학습인데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보신다라면 여기서 보신다라면 자, 미결제 약정의 변화에 따른 지수의 방향성 예측입니다. 그러면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할 때 현재 추세를 지속시킬 수 있으므로 현재 추세를 지속시키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세를 지속시킬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선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선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거래량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결제 약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시장이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다? 계속 선물이 상승하면서 미결제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계속 신규로 매수를 하면서 시장에다가 펌프질을 한다는 거죠. 푸시를 계속 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위로 끌고 올라가겠다. 즉 신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결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가 선물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선물을 매수로 대응하시고 그리고 신규 매수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선물을 신규 매수하시거나 기존에 선물을 매수하고 있었던 부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식을 신규로 매수를 하시거나 혹은 기존에 매수하고 있던 부분을 홀딩을 하면서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은 지수가 상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와 반대로 시장이 하락을 합니다.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미결제가 증가를 한다라면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미결제가 증가를 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방에 대한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신규로 시장이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미결제 약정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신규 매도가 나오면서 현지의 추세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죠. 즉 바닥이 어딘지 아직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방 압력을 통해서 추세적으로 더 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약세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약세장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약세장이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물을 매도를 하거나 기존의 매도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매도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매수했던 부분을 매도로 현금화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신규 매수를 자제를 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미결제가 계속해서 현재 지수의 방향에 따라서 현재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거의 방향에 따라서 미결제가 계속 증가를 한다면 현재 추세를 지속시키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면서 기존의 추세가 좀 더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존의 전략을 잡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미결제 약정이 감소할 때입니다. 감소할 때.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시점입니다.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데 오히려 미결제 약정이 고점에서 감소하고 있다.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고 미결제 약정 수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금이 유출하고 있고 나가고 있고 또 추세의 전환이나 반전을 예상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거 주식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9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라갔고 100만 원에서 115만 원, 113만 원까지 올라갔었지만 거기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매도가 더 커지고 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주식이 많이 올라간 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세력들이 조금 차익 실현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듯이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미결제 약정이 고점에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줄어들고 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서서히 메이저들이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익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량을 빼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내가 3,000계약 매수했던 부분, 2,000계약 매수했던 부분, 1,000계약 매수했던 부분을 서서히 물량을 빼면서 관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 관망. 제가 뭐라고 했어요? 미결제 약정이 빠질 때는 시장의 상승 중립이다. 관망하는 거에 배팅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참여자들이 관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관망을. 그렇다면은 관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여기서 먼저 진입을 하겠습니까? 네? 메이저들이 시장에 대해서 관망을 하겠다고 미결제 약정을 통해서 계속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주식을 사라고 하거나 선물을 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시장이라는 건 영원히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선물을 매수하고 있었던 부분은 매도로 청산, 이익 실현을 하시고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에 놓고 새로운 추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조금 약간 관망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로 청산해서 기존에 매수하고 있었던 부분을 매도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추격 매수를 해서 신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관망하는 전략이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주가가 지금 올라갈 때였어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입니다. 주가가 하락을 계속하고 있어요. 21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200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 190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 1800포인트에서 1700포인트가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락을 하는데 미결제 약정이 오히려 고점에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계속 10만 계약, 9만 5천 계약, 9만 계약, 8만 5천 계약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감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가가 계속해서 빠짐에도 불구하고 미결제 약정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입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던 매매를 갖고 있던 분들이 다 빠지고 중립에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추세 반전, 즉 상승세로 단기 기술적 반등일지 혹은 완전 추세 반전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락이
완화가 되면서 상승으로 일단 메이저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빼고 새로운 매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세 반전을 예상할 수 있고,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선물을 일단은 매도했던 부분을 매수로 청산하고 중립에 놓는 겁니다. 중립에 놓는 것이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는 상황에서 미결자가 감소했을 때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관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주가가 빠졌다라면, 충분히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미결자 악정도 같이 충분히 빠졌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지만 그게 추세 전환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주식을 신규 매수를 한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도 그냥 단순하게 난 주식을 하니까 선물 볼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완전 아마추어고, 요즘에 그러신 분들이 없어요. 요즘에 오히려 주식하시는 분들이 선물의 매매 동향에 대해서, 특히 선물의 미결제 약정의 동향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이 외국인이 사는지 파는지, 기관이 사는지 파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될지 혹은 언제 사야 될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신호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해서 미결제 약정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느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주가하고 비교를 해서 계속 매수를 해야 되는지 계속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결제 하나만 가지고 아까 같은 경우 당일에 미결제 동향을 가지고 당일에 매수를 할지 매도할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같은 경우 뭐예요? 추세적으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함에 따라서 혹은 미결제 약정이 감소함에 따라서 내가 선물을 매수로 대응해야 되는지 매도로 대응해야 되는지 아니면 관망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조금 요걸 좀 정리를 하자면은, 자, 상승 추세에 있을 때요. 상승 추세에 있을 때 미결제 약정이 평균치보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무엇이다? 신규 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신규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 인식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 선물을 매수 위주로.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주식을 사라고 했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대형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가야 되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대형주가 많이 올라가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을 대응하시고, 미결제 약정이 평균치보다 상승 추세에 있을 때요. 상승 추세에 있을 때 미결제 약정이 평균치보다 감소하고 있다라면 기존의 매도 세력이 추가 손실을 입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판단하면서 환매수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상승 추세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한다. 즉 상승 추세에 있을 때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면 선물은 매수 위주로, 주식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장을 대응하시고, 만약에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하고 있다면 일단은 좀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여기 이제 아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락 추세에 있을 때죠.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에 있을 때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면은 신규 매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을 매도 위주로 대응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식은 관망이나 혹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내가 주식을 그래도 난 매매를 해야 되겠다. 나는 그래도 매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래도 보다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빠지고 있으면서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고 있다면은 일단 환매도가 끝난 시점에서는 하락 추세가 약해질 거로 판단하면서 일단 주식을 이때는 저점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적어서 정리해 드린 것이니까, 이러한 부분은 제가 저희 클럽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나중에 제 방송을 보시면서 그 자료를 같이 함께 보신다면 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자, 문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배운 건 무엇이냐면은 상승 추세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혹은 하락 추세에 놓여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미결제 약정이 어떻게 증가하고 어떻게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선물을 매수할 것이냐 선물을 매도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제부터는 무엇이냐면은 상승 추세의 끝자락입니다. 상승 추세의 끝자락이고 반대로 하락 추세의 끝자락이 있을 때죠. 하락 추세의 끝자락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냐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차트를 좀 보신다 그러면 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차트를 조금 앞으로 내보내죠. 자, 차트를 좀 내보내고 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상승이 일단 저점을 1650을 찍고 저점에서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의 한 달 정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1950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그렇다면은 1650에서 1950이면 약 300포인트가 올라온 겁니다. 300포인트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의 한 13%, 12% 강한 랠리가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기술적이든 뭐든. 그럼 강하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더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꺾이느냐. 그럴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 앞에서 8월 달에 보신다면은 2100포인트 정도서부터 2100에서 2150포인트서부터 주가가 정말 반등 없이 바닥다운 바닥 없이 1670까지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점에서 약 400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 한 400에서 450포인트 정도가 빠졌는데 이 상황에서 이 자리가 더 빠질 수 있는 것인지 이 아래로 더 빠질 것인지 아니면 여기가 하락의 투매 끝자락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단기 수익률 게임을 놓고 주식을 한번 매수를 하거나 혹은 이 뒤에서는 일단은 기존의 주식을 매수했던 부분을 이익 실현하면서 조금 빼거나 하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끝자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또 미결제라는 것입니다. 자, 미결제 약정을 통해서 조금 더 향후 지수의 방향에서 예측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게 뭐냐면은 상승 추세 끝자락, 하락 추세 끝자락, 즉 오버슈팅이 걸리거나 언더슈팅이 걸렸을 때 위로 너무 올라가서 오버슈팅이 걸렸거나 아래로 너무 빠져가지고 언더슈팅이 걸렸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것인데요. 그럴 때 보신다 그러면은 외국인의 상승 추세 끝자락입니다. 상승 추세 끝자락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미결제 약정이 급등세를 띠고 있을 때 단기적으로 지수가 상투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지수가 상투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한다? 관망을 하고 주식을 현금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망을 하고 주식을 현금화한다. 그것이 키포인트예요. 무엇이냐? 이상하네. 아까 외국인 매수를 하면서 미결제가 빠졌을 때 관망을 하거나 혹은 뭐 우리가 중립에 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게 뭐예요? 미결제가 급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이다? 관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하고 좀 반대의 경우에요. 자,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의 끝자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매수나 매도를 하면서 미결제가 급등을 하고 있을 때 단기 지수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이럴 땐 무리하게 추격 매도보다는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자, 똑같이 미결제가 급등세고 외국인 매수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분하고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속임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은 여기서의 매수는 무엇이다?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한 매수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 매수를 하니까 시장이 더 갈 것이다. 무장정 2200을 넘어서 3000을 갈 것이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속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장을 반대로 꼬꾸라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수가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시고 주식 같은 경우는 현금화를 하자. 왜? 언제든지 올라간 다음에는 눌릴 수 있기 때문이죠.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해 보셔야 되는 거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눌리다 갈 수 있는데 여기서 겁을 준다는 것이죠. 겁을 준다. 겁을 줬을 때 그러한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시간이 좀 부족하고 미결제 약정의 추세 변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러한 이제 끝자락, 고점, 상투나 최바닥을 잡는 법 혹은 횡보장세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체 미결제 약정에 통해서 외국인들의 혹은 기관들의 매매 손익을 통해서 어떻게 지수의 방향성을 우리가 놓고 게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교육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미결제 약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미결제 약정이 추세적으로 늘어나는지 빠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럴 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걸로 마무리 짓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유창희 전문가의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장로드 장상훈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내일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